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원칙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간은 누구나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인간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이것이 인간이 갖는 가장 속성이고, 가장 큰 욕망이고 바람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큰 부자,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또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이런 그 모순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면서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계속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좀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좀 비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특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이율배반적인 속성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아파하고 배도 아파하고 마음도 아파하고 골치 아파하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승자나 나보다 잘난 사람이나 나보다 더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나 나보다 더 큰 부자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거죠.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이런 배 아픈 병, 마음이 아픈 병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치유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나 자신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나 자신이 더 발전하고 나도 더 큰 부자,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인정을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그랬을 때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고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의 원칙,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워런 버핏이 이 투자 원칙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TV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룰 넘버 원, 제일 원칙은 never lose money, 그죠? 돈을 잃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돈을 잃지 말아라. 사실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돈을 잃지 말아라 이 얘기인데 이런 표현은 한국어에서는 노름하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죠. 돈 잃지 마.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never lose money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 한국의 표현으로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손해보지 말아라, 믿지지 말아라 하는 거죠. 믿지지 말아라, 손해보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 손해보지 말라는 원칙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투자 원칙은 간단해요.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투자하면 돈 벌려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지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손해보지 말라고 할까요? 자, 우린 돈을 갖고 있잖아요. 돈.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야. 이게 3년, 4년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은행에 두고 있다 하면 이자를 받는다 하지만 그것은 돈을 잃고 있는 것이죠.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지금의 가치를 지키는 것. 지금의 100만 원이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형편없는 가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을 3년 후에는 절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은행에 두면 싼 이자를 받으면서 그 돈의 가치는 돈을 잃게 되고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 돈의 가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적어도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뭔가 투자를 해서 돈의 가치가 상실되고 손해보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투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세히 또 뒤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보면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통찰하면서 세상을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서울 집값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는가? 보통 투기꾼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꾼이에요, 꾼, 선수. 선수들이 이렇게 집값을 막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을까요? 투기꾼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언론에서. 투기꾼 때문에 과연 오를까요? 투기꾼 때문에 오른다는 이야기는 음식값이 또 매년 오르잖아요. 그죠? 자, 음식값이 오르는 이유는 대시가와 미시가와 먹방이 때문에 음식값이 오른다는 얘기하고 좀 같다고 봐요. 대시가와 미시가 먹방 때문에 음식값이 오르나요? 왜 오르죠, 음식값이? 그럼 옷값이 오른다. 왜 오르냐? 멋쟁이, 또 사치꾼, 연예인 때문에 옷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우리가 한번 물가와 가격을 보면은 시간이 가면은 의식주가 오르나요? 내리나요? 가격이. 옷값이 현지의 옷값보다 내년, 후년 옷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음식값은 어떻게 되나요?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측을 하나요, 우리가? 당연히 오르죠. 단지 어느 정도 오르느냐, 안정적으로 오르느냐, 급격하게 오르느냐, 그 차이만 있지. 시간이 가면은 물가는 오른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예. 그리고 월급이 2년, 3년 후에, 5년 후에 지금보다 오를까요, 내릴까요?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죠. 가장 최악의 경우가 동결이죠. 월급이
1년 동안 동결된다. 2년 동안 동결된다. 3년 동안 안 오른다. 하는 건 있지만, 내리는 거는 상당히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집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가면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의 돈으로 3년 후에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그죠? 또 그 옷을 살 수도 없고, 3년 후에 지금의 돈으로 집을 사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집값이 내리고 음식값이 내리고 옷값이 내리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들죠. 월급이 내릴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가면 모든 물가는 조금씩 아니면 조금씩 크게 때로는 안정적으로 아니면 조금 내렸다가 또 오르고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물가의 기본 속성이란 말이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떨어진다 이러한 이야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시장과 모든 물가는 조금씩이든 많이든 오르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내렸다가 박앤세일 하거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싸게 팔지만 시간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주택자, 유주택자, 무주택자에서 마치 무주택자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다주택자들은 범죄인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바라보는데 이것 자체도 엄청나게 배 아프게 만드는 거죠. 배 아픈 것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공격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무주택자는 평생 무주택자로 살게 만드는 일이죠.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의 집을 뺏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살 자유와 기회가 있잖아요. 샀다, 안 샀다. 그 차이지, 다주택자를 했기 때문에 집을 살 기회가 없는 건 아니죠. 다시 봅시다. 저희들이 만점자가 있고, 유점자죠. 무점자가 있죠. 빵점 맞은 사람. 만점을 맞은 사람이 빵점을 맞은 사람들의 점수를 뺏어가서 많이 맞췄기 때문에 빵점이 나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모든 것은 개인의 그냥 선택일 뿐이죠. 개인의 능력일 뿐이지 다른 사람의 점수를 뺏어가지고 만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점자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빵점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인과관계가 서로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는 제로섬처럼 점수가 있는데 만점자들이 뺏어가서 빵점을 맞는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자신의 뇌로 세상을 잘 읽고 판단하고 통찰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소문이나 또 어떤 이상한 그냥 책이 나온 걸 그대로 믿고 또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서 계속 배합하면서 계속 힘든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자신이 판단하고 통찰을 해서
살펴볼 줄 알아야 되죠.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과 부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부의 원리가 무엇일까? 자, 우리가 건강은 어떻게 갖게 되는가? 우리 건강의 원천은 혈액순환에서 시작하는 거죠. 피가 도는 데서. 피가 돌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혈액순환. 그래서 혈액순환이 그냥 되도록 하면은 우리는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손해를 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늙어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혈액순환이 되는 대로 두면 우리는 늙고 약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운동.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양분이 잘 공급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해서 결국 뭘 만들죠? 근육을 만들게 된다.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건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의 원리는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죠. 피가 잘 돌게, 혈액순환이 원만하게 잘 들어가게. 혈액순환의 목적은 뭐예요?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영양분도 공급하죠.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은 운동을 해야만 누구나 혈액순환이 돼요. 그죠? 근데 그냥 두면은 손해를 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점점 약해지고 늙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질 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부는 어떻게 갖게 되는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도는 것이죠. 그런 것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자, 돈의 순환을 통해서 돈도 계속 돌다 보면 잘 돌지 못하고 그냥 돌게 되죠. 그리고 돈을 순환하고 또 돈을 모아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돈의 가치는 자꾸 사라지게 된다. 점점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돈을 모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또 피도 모아놓고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지혈증도 생기고 그죠? 고혈압도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모아두면 돈도 빨리 순환되게 해야 되죠. 돈을 이렇게 모아두면 무슨 전세 돈의 가치도 없어지지만 돈의 가치가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되죠? 병에 걸리게 되죠. 기나방탕하게 되고 알코올, 마약, 그죠? 뭐 이런 걸로 해서 모아서 가만두면 또 낭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몸도 상하면서 또 돈의 가치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요?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는 운동과 마찬가지야. 건강하게 젊음과 건강 유지하기 운동하듯이 돈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것이 그 가치를 그대로 지켜서 더 큰 가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산을 이렇게 다 만들게 되는 것이죠.
가치 있는 자산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부를 갖는다.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혈액과 같은 것이고, 투자는 바로 운동하고 같은 것이에요. 투자를, 운동을 해야 우리가 건강하듯이, 투자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해야 건강할 수 있고, 자산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게 되고,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과 부를 다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혈액과 돈은 도는 것, 순환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모았을 때는 바로 모아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근육과 자산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건강과 부라고 한다. 자, 이 부와 건강의 원천은 뭐냐? 꿈과 상상력이라는 거죠. 꿈과 상상력. 그것이 꿈꾸고 상상할 때.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싶으면 꿈을 꾸잖아요. 자기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헬스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자꾸 근육을 만들잖아요. 그러한 꿈과 상상이 없으면 우리가 운동을 못하죠. 그럼 부라고 하는, 그래서 건강도 꿈과 상상력의 결과죠. 그리고 부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신의 욕망을 곧 꿈을 갖는 것이죠. 상상을 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서 바로 그것을 자기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제 자산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꿈을 꾸지 않고 운동을 하지는 않죠. 그죠? 꿈을 꾸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꿈과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혈액을 그대로 갖고, 피를 그대로 갖고 있고, 돈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꿈과 상상력이 있으면 혈액이 더 잘 돌아서 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떤 사람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를 늘 꿈꾸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꿈과 상상이 건강과 부의 원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를 사용해야 된다. 뇌. 우리의 뇌로 판단하고 통찰하고 또 감각으로 느끼고 또 직관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머리를 사용해가지고는 꿈과 상상이 안 나와요. 머리로 자꾸 생각하고 해가지고는 자산이 생기지 않죠. 우리는 뇌를 써야 판단력과 통찰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머리를 사용한다는 건 뭐야? 지식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면 이렇더라. 어떤 전문가가 이렇더라. 해가지고는 꿈이 안 돼요. 그것은 근육이나 자산이 되지 않는다. 자, 근육과 자산은 자기 내부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거나 이렇지를 못하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한테 가장 맞는 운동, 자기한테 가장 맞는 투자를 해야지 다른 사람의 충고나 또 책에 나온 거대로 해가지고 자신의 운동과 자신의 투자를 하기는 힘들다. 자신의 뇌 속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를 깨워야 되죠. 뇌를 사용하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과 부를 가지려고 하는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꿈은 우리의 마음, 뇌 속에 있다. 뇌 속에서 마음으로 꿈과 상상력을 가질 때
이런 거 바로 우리가 건강과 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 건강과 부를 갖고 가질 수 있도록 멋진 아름다운 꿈과 상상을 하면서 그 꿈을 이루도록 운동도 하고 투자를 해서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수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